네, 중고물품 거래할 때 결제가 참 골칫거리였죠. 아무래도 개인 대 개인 거래다 보니까 돈을 보내고 받는 일이 좀 불안불안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보안 시스템이 등장합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현우 소장님, 네. 이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카드 결제 말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중고 거래를 할 때도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.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는 계좌 이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. 네.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카드 단말기를 별도로 사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. 예. 앞으로는 이 결제 기능이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됩니다. 그러면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 판매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매자의 신용카드를 판매자의 휴대폰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. 네.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택배 거래 시에는 이 상품 판매 게시글에 있는 결제 링크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개인 실명이 확인된 이 판매자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 대금이 입금됩니다. 수수료는 4%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. 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누구나 연 2,4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이 구매자 역시 이 신용카드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가 할인 혜택은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서비스는 이번 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또 빙판길 사고가 많이 날 텐데 네.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많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것도 이 배상 문제와 좀 얽힐 수가 있죠? 네, 맞습니다. 내가 물건을 사러 갔거나 혹은 사다가 나올 때 가게 앞에 빙판길 때문에 넘어졌을 때 네. 민법 758조에 보면 이 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주는 그 앞을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때 점유자인 이 가게 주인이 얼마나 안전조치 노력을 했는가가 이 쟁점이 되겠는데요.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넘어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때도 관리업체의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시설물은 이 관리사무소 같은 업체에서 이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제설제를 뿌린다거나 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예.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그렇다고 해서 가게 주인이나 이 관리사무소의 100%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요. 이 넘어진 분도 스스로 빙판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좀 본인의 안전을 돌볼 이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만약에 이 빙판길이 미끄러졌다면 일단 그 미끄러진 사실을 관리사무소나 가게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고요. 목격자나 CCTV를 확보하시면 됩니다. 또 도로가 얼어서 차가 미끄러졌다면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요. 네.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. 국가배상법 5조에 따르면 이 도로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설비에 대해선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역시도 과실이나 주의 의무를 따져서 배상이 결정되게 됩니다. 네, 배상 요구할 일 없도록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